그래서 이 라미레즈가 굉장히 형을 우러러보고 살게 되는데, 그 형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형이 라미레즈를 이번에는 사냥을 데리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사냥을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막 동물들을 직접 총으로 쏘아 죽여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강한 남자로 막 만들어주겠다 막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마이크는 뭐 제대로 된 사람이었을까? 얘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월남전에 갔다 왔고 와이프가 있어. 그런데 직업이 없어. 무직자야. 게다가 약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와이프한테 종종 가정폭력을 휘둘러요. 그래서 막 와이프가 맞고 있고 막 그래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이제 직업은 없고 와이프는 계속 폭행하고 와이프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잔소리를 한 거야. 당신은 돈도 안 벌어오면서 나만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어? 한 그 집안의 가장이면 돈을 벌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마이크가 그게 너무 짜증났던 거야. 네가 감히 나한테? 그래서 가지고 있던 권총을 꺼내 들어서 얼굴을 향해 와이프의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남편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13살밖에 먹지 않은 리처드 라미레즈가 그 모든 상황을 봤어요. 뭐 이게 13살이면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사실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런 사춘기의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자기의 사촌형이 형의 와이프를 직접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충격의 도가니였겠죠. 이때가 아마 이 라미레즈라는 사람의 인격을 완벽하게 바꿔버린, 얘를 또라이로 만들어버린 전환점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검거 이후의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여유로워. 너무나 여유로워. 이분은 정말 너무나 여유로워.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약 1년 2개월 동안 계속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방송 덕분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를 다 알게 된 거예요. 떠들썩하게 알게 된 거야. 근데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요. 전혀. 그냥 법정에서 아주 여유롭고요. 오히려 자기가 굉장히 그 난폭한 성격 때문에 기자들한테 달려들기도 하고 아까의 그림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자기는 악마 숭배를 한다 하면서 이렇게 기자님 사진 찍어주세요 하는 식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게다가 막 이렇게 판사가 변호사가 다 있는 법정에서 악마에 관련된 노래를 막 자기가 부르기도 한대요. 자, 이게 라미레즈가 저지른 범행이에요. 총 15건의 범행을 저질렀어요. 살아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일단 많은 건들이 LA 근처예요. 엄청나죠? 보통 총을 많이 사용했고요. 죽인 사람들 나이를 보면 지금 보시면 4번 보세요. 4번. 4번에 보면 64세 할아버지와 44세 이들을 칼로 찔러요. 66세 할아버지를 그냥 총으로 쏴버려요. 41세 할아버지를 그냥 강도짓해요. 뭐 75세 할아버지, 그다음에 20살 여자도 있고요. 뭐 중구난방이에요. 15건이에요. 15건. GTA 실사판이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의 문제는 뭐냐면 이 라미레즈의 외모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성들이요. 그래서 라미레즈가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얘의 어떤 약간 또라이 같은 행동 또는 그의 약간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보고
열광적인 팬들이 생겨서 팬클럽이 결성됐어요. 근데 얘가 검정 옷을 많이 입었잖아요. 범행을 저지를 때. 그래가지고 팬클럽 애들이 다들 검정색 옷을 입고 펠레터를 막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막 법정에 와요. 미쳤네. 정말 미쳤어. 그쵸? 근데 이 남자가 보통 매력이 아니었나 봐요. 왜냐면 미국에는 배심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배심원 제도 아시죠? 판사만이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배심원 10명 정도가 일반 사람들로서 구성이 돼 있어요. 배심원 중에 한 명도 이 남자한테 빠진 거예요. 배심원은 누구냐면은 공정하게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말해야 되는 사람인데 얘한테 빠졌어. 그래가지고 배심원 한 명이 얘한테 면회를 가기도 했다니까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한 뉴스에서.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미치광이 살인마인데 왜 저 사람이 좋으냐 그랬더니 한 젊은 여성이 한 말. 그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잘생긴 건 알았는데 제 생각엔 그는 그냥 지금까지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던 것 뿐일 거예요. 저처럼 이끌어줄 사람이 된다면 그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약간 이렇게 약간 여자의 어떤 모성애일까요? 여자들이 내가 생각해도 이건 핵노답이거든? 핵노답이야. 그런데 그를 열광적으로 추종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결혼까지 갔어요. 그 둘은.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진짜 여러분이 오늘 제 핵노답. 아니 도대체 이 여자는 그럼 뭔 정신으로요? 왜냐면요. 라미레즈는요. 살인만 13건, 5건의 살인 미수, 11건의 성폭행, 14건의 강도래요. 강도건으로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사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열광적으로 이 남자를 따라다니냐? 여기 있는 이 여자가 바로 결혼 상대였는데 이름이 뭐냐면 도리안 리오이란 여자예요. 자, 리오이라고 부를게요. 자, 리오이는요. 뭐 그러면 뭐 악마 같은 살인자를 좋아한 여자니까 뭐 그냥 뭐 별거 없는 여자라고 생각하기에는 또 스펙도 화려해. 잡지 편집자예요. 게다가 IQ가 152가 되고요. 영문학 학사 학위까지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인텔리해요. 게다가 어린 나이에 잡지 편집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능력 있는 유능한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신문 기사에 실려있는 이 남자의 얼굴을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홀로 망상에 막 빠진 거야. 이 남자에 대해 조사하고 뉴스를 보고 하면서. 어떤 망상에 빠지냐면 이 라미레즈가 굉장히 쇼맨십이 강하대요. 그래가지고 막 법정에 취재를 하고 오러 그러면 이렇게 막 심각하게 앉아있다가 한 번씩 웃어주는 거야. 지금 포즈도 봐봐. 야, 너 지금 법정에서 잡지 광고 찍냐? 막 이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막 카메라를 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거기에 뻑뻑 넘어갔던 거지.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모습을 보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라미레즈는 지금 나한테만 보내는 특별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1년 2개월 동안 변호사하고 법정 공방이 있었어요. 살인을 몇 건 했느냐, 인정이 되느냐 아니냐.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고 얘는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사형을 선고받는다고 바로 죽진 않잖아요. 감옥에 있는 11년 동안 러브레터를 보냈어요. 11년 동안 러브레터를 계속 보낸 거예요. 그리고 면회를 가도 되겠냐? 그리고 면회를 가서 직접 고백을 하고 너를 사랑한다. 나는 죄수고 나는 살인마고 난 안에 있다. 괜찮다. 난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해서
프로포즈까지 했어요. 결국에 1996년 둘은 결혼을 하게 돼요. 어떻게 결혼해요? 여자가 형무소에 찾아가서 결혼하게 돼요. 그런데 또 특이한 게 있어. 왜 그럼 이 둘을 진짜로 이루게 된 건 뭐냐? 이 남자가 악마 숭배자잖아요. 그런데 이 도리언 리오이도 약간 이 남자를 사랑하고 이 남자를 갖고 싶다 보니까 자신도 그런 경향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반지조차 금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악마는 악마는 금을 끼면 안 된대요. 나 그런 어디서 그런 맹꽁이 같은 소리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악마는 금반지를 안 된대. 그래가지고 백금으로 반지를 하고 두 분이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여자는 천주교 신자였어요. 근데 천주교를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악마를 숭배하면서 교도소에서 결혼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라미레즈는 뭐 솔직히 이 여자 말고도 좀 인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이 여자를 선택했을까요? 그게 뭐냐면 그 악마주의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 라미레즈가 11년 동안 그러니까 팬레터를 받으면서 러브레터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악마주의 안에서는 결혼하기 전까지 여자는 처녀여야 돼요. 결혼하기 전까지 여자는 처녀여야 한다고. 지는 강간범인데. 그런데 리오이라는 여자가 처녀였던 거야. 그래서 선택을 받은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참, 황당하죠? 결국 그는요, 유죄 판결 받고, 사형수가 됐고요. 후에 털어놓은 이야기가 더 재밌어요. 얘가요, 실제로는 감옥에 가가지고 자기의 동료 죄수들한테, 야, 나 법정에서는 사람 13명 죽였다고 했는데 나 사실 20명 죽였어.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야 뭐 이미 판결이 난 이유니까요. 결국 라미레즈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면 남겨진 리오이는 어떻게 돼요? 리오이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게 있어요. 심리학자들이요, 이렇게 흉악범들한테만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사람들이 어떤 증후군이 있대요. 그게 하이브리스토필리아 증후군이에요. 다시 한번 하이브리스토필리아 증후군인데 이게 약간 성적인 도착하고 비슷한 건데 극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성적으로 끌리거나 매력을 느끼는 증후군이 정신병이. 그래서 이 리오이가 뭐냐면 이 라미레즈처럼 막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남자를 영웅시하게 되고 나도 그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정신병이 생긴 거예요. 불쌍하죠. 네, 불쌍합니다. 스톡홀든 증후군인가요? 그래서 다른 증후군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이건 확실하지 않은데 결국에는 이 리오이도 좋지 않은 이제 남편은 먼저 죽고 얘도 결국에는 이 남편에 대해서 어떤 숭배한 죄 때문에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라미레즈 이야기는요, 살인사건 자체보다 도대체 이 사람의 매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라미레즈한테 빠져버린 여자들의 이야기가 더 미스테리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쵸?